윤 대통령 측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증인신문에서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취약해 해킹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백 전 차장은 선관위 내부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은 점검한 영역 내에선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김 총장은 보고받기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측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는 실제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총장은 앞서 부정선거가 이뤄지려면 내부 직원의 조직적 가담과 전산 조작뿐 아니라 실물 투표지까지 조작해야 해서 현실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총장은 사전 투표함의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거나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수검표를 도입해 왔는데도 계속 부정선거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법 취지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공식 홍보 영상 내용을 보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역시 똑같이 21대 국선의 선거 소송에서 다뤄졌던 주제고요. 거기서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빳빳한 투표지, 다시 접은 것들이 회복되는 이런 투표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은 대법원 판결하고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주장은. 법이 우선입니까? 판결이 우선입니까? 법의 해석 권한은 법원, 헌재에서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권한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수원연수원 제2생활관이 외국인 공동주택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건물은 최초의 우리 건물이 아니고요. 농어촌 공사가의 건물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농어촌 후계자를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시설이 활용했던 거예요. 곧 허물 건물이라고 하고는 거기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숙박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예. 지금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들어와서 전산실 확보한 거는 맞죠? 네, 기본적으로 행동 통제를 받은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에 들어와가지고 당직 쓰고 있던 그 직원들을 당직실에 감금했던 것도 맞죠? 감금이라는 용어는 뭐한데 하여튼 행동 통제를 받은 건 맞습니다. 네. 거기서 유선 전화도 다 전원 차단해갖고 외부 연락 끊은 것도 맞죠? 네, 외부 연락을 끊어서 제가 계엄군이 진입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에도 있고 저희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외국과 달리 헌법기관화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가 돼서 적법한 계엄 하에서도 선거관리는 군부의 업무가 이관되지 않습니다. 정인 신청 관련 고지를 하겠습니다.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정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합니다. 피청구인 측이 검정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로 이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의 신청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2일자 2차 검정 신청도 기각합니다.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재판장님과 모든 재판관님들 다시 한 번만 이번에 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이 저렇게 협력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 한 번만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월 13일 오전 10시에 8차 기일 진행하겠습니다.